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웠죠.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에서 디스턴스 벡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이렇게 라우터가 있으면 이렇게 1.1.1.0에 24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한다 했죠? 자, 요 네트워크 나는 연결돼 있어. 너 오려면 내한테 오면 돼. 이렇게 알려준다 했죠. 그럼 1.1.1.024 내한테 오면 되고, 걔는 나한테 어떻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한 칸 연결돼 있으니까 홉수 붙어 있다. 그리고 방향 우리가 이 디스턴스는 디스턴스라 했죠. 거리 홉수 얼마나 떨어져 있다. 그리고 벡터 방향.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 올 때 나한테 오면 돼. 그쪽으로 갈 때 해서 넥스트업 정보를 알려준다 했죠. 그래서 요 넥스트업 정보를 알려준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려주면 얘도 받은 걸 또 다시 뿌리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1.1.1.0에 24로 올 때 너 내한테 오면 돼. 이렇게 해서 요게 벡터 방향 정보를 뿌려주고, 그럼 거리 이제 걔는 얘는 다이렉트 붙어 있지만 얘는 나는 걔랑 한 칸 떨어져 있어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거리 방향 정보만 준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는 뭐냐면 얘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고,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가 내한테서 이만큼, 내 입장에서는 한 칸, 두 칸, 두 홉 떨어져 있네. 그리고 나는 걔한테 어떻게 가려면 얘한테 보내면 돼. 이렇게만 안다고 했죠.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는 단점이 토폴로지 전체 정보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전체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장점, 단점이 있죠. 전체 정보를 몰라서 좋은 거는 뭐냐, 장점은 그만큼 CPU 메모리가 공간이 적게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가 누가 알고 있는 게 서로 다르다 보면 이렇게 루프가 얘는 이쪽으로 보내 얘는 이쪽으로 루프 같은 게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들은 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잘 사용되지 않고 이 링크 스테이트로 넘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링크 스테이트란 거는 이제 요 두 개 프로토콜 여기 있는데, 앞에 이제 디스턴스 벡터가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IGP는 뭐라 했죠? 한 개의 AS 내부가 이거고, AS 간에 통신할 때가 EGP라 했죠. AS 서로 간에 통신할 때 EGP라 했습니다. 자, 이건 인테리어, 내부, 익스테리어. 그래서 얘는 BGP 하나밖에 없다 했으니까 BGP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는 어, 디스턴스 벡터는 립과 IGRP, EIGRP, IGRP의 계산한 게 EIGRP라 했죠. 이건 시스코 전용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 스테이트는 이 OSPF가 있는데 거의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실제 회사 내에서는 얘 거의 잘 사용되지 않고 거의 얘만 OSPF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BGP와 ISIS는 CCNP 레벨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이 ISIS는 거의 CCNP에도 잘 다루지 않을 정도로 사실 조금 요새는 조금 좀 중요한 것에 언더레이 프로토콜로 많이 사용되는데, 향후에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BGP 프로토콜은 보시면 여기 보면 벡터라는 표현이 있죠. 이 벡터. 그래서 얘는 사실상 방식이 거의 디스턴스 벡터랑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패스 붙어 있어서 좀 달라 보이지만 벡터 성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우리가 디스턴스 벡터를 현재 사용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학습을 하냐면 하면, 이 디스턴스 벡터의 성질을 이 패스 벡터가 거의 많이 물려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 벡터 개념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립이나 EIGRP 이런 거 할 때도 이 설명을 이제 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제 주요 사용되는 뭐 스플릿 호라이즌이나 이런 기술들이 다 여기 깔려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나중에 CCNP 때 BGP를 배우면 BGP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BGP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때 이제 이것도 잘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개념을 계속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기존에 이제 디스턴스 벡터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라 했냐면 전체를 모른다 했죠. 근데 반면에 얘는 뭐냐면 전체를 알게 합니다. 전체를. 자, 얘는 전체를 알게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링크 스테이트란 정보는 프로토콜은 알게 한다는 거.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라우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우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존의 디스턴스 벡터는 여기에
1.1.1.0에 24를 하면 어떻게 한다? 얘가 업데이트 패킷 이렇게 던지면 1.1.1.4는 나한테 오면 돼. 그리고 올 때 이쪽으로 오면 돼. 이렇게 해서 넥스트오브 알려주고 나는 걔랑 붙어 있어. 나는 걔랑 홉스 0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걸 딱 받아서 자기는 한 칸 더 되니까 얘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홉스는 1로 해놓고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온고에다 플러스 1을 해야 되니까요. 얘는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해놓냐면 홉스를 1로 해놓고 그리고 1.1.1.0에 24는 홉스 1이고 요쪽 넥스트 여기 1.1.3.1이면 1.1.3.1로 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밖에 몰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얘가 이쪽이 뭐 다른 네트워크가 있고 다른 네트워크 뭐 2.2.0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것들도 보면 2.2.0이면 얘한테는 두 칸이지만 어떻게 돼 있다? 2.2.2.0은 24고 홉스 두 칸이고 얘는 갈 때 똑같이 얘한테 보내면 어차피 갈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디스턴스 팩터라였습니다. 자, 이게 요렇게밖에 모르는데 이제 이 링크 스테이트는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한테 네트워크가 뭐 1.1.1.0에 24가 있고 라우터 포트가 있어서 2.2.2.0에 24가 있고 3.3.3.0에 24가 있다.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에는 뭐 4.4.4.0에 24고 여기가 4.4.4.1이고 여기가 4.4.4.2고 얘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뭐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전체를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얘가 자기 정보를 다 줘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 정보 주고 또 자기도 정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보를 준다는 거는 서로 간에 이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관계가 없으면 우리 초반에는 모두 다 이제 뭐 사악한 사람이 없다 생각하지만 이제 보안적으로 해커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들은 첫 번째 뭐냐면 일단 네이버랑 신뢰관계면서 그래서 그 동호회처럼 신뢰관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네이버 통해서 신뢰관계를 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해서 얘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얘는 교환하기 전에 좀 더 신뢰 때문에 요걸 관계를 하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처음에 이렇게 네이버를 딱 맺게 됩니다. 네이버를 맺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네이버를 맺었습니다. 네이버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포트가 이게 F0-1, F0-2, F0-3, 뭐 F0-4가 있으면 얘는 링크 스테이트란 게 뭐냐면 이 링크라는 라우터에 그냥 이 포트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포트를 F0-1번 포트, F0-2번, F0-3, F0-4 요거를 그냥 링크 1, 링크 2 이렇게 본답니다. 논리적으로 링크 3, 링크 4 됐었죠? 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트 하나하나 자체를 그냥 링크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F0-2 링크 F0-3 F0-4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링크 스테이트란 건 뭐냐면 얘가 차이가 있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면 요쪽 네트워크에는 F0-1 포트에는 이 링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1.1.1 요 IP는 1.1.1이고 이 네트워크는 1.1.1.24야. 그리고 여기는 대역폭이 100메가야. 100메가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쪽으로 누가하고 연결돼 있어. 여기에 R3이랑 R1이 있으면 R2가 있으면 얘는 R3이랑 연결돼 있어. R3이랑 연결돼 있어. 그리고 얘는 R3이랑 연결돼 중간에 스위치 없이 직접 연결돼 있어. 포인트 투 포인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라우터가 있고 여기 라우터가 있는데 스위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네트워크는 또 써놓는 거죠. 자, 이쪽 네트워크는 IP 주소가 만약 2.2.2.1에 24야. 여기는 10메가야. 얘랑 10메가 연결돼 있고 얘는 R4랑 요 포트로 연결돼 있어. R4랑. 그리고 요 사이도 직접 연결돼 있어. 포인트 투 포인트. 자, 요 포트는 어떻게 돼 있다? 그냥 3.3.3. 뭐 3에 0에 24 연결돼 있다. IP는 3.3.1이다. 뭐 요 네트워크는 원지다. 근데 중간에 스위치가 껴 있다. 그래서 이게 트랜짓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위치가 껴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의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트랜짓이라 합니다. 중간에 스위치가 경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OSPF 트랜짓 네트워크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R5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뭐냐면 이 링크 포트별로 이렇게 스테이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 정보를 던져버립니다. 자,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히 네트워크 정보에 대해서 디스턴스와 벡터만 던졌죠. 디스턴스 벡터일 때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링크, 요 도로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고속도로 같은 게 있다면 이 도로별로 이 링크 정보가 있으면 이 링크별로 그 세부 정보들 난 누구 연결돼 있고 속도가 얼마고 이걸 정보를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던져버리고 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둘이의 정보를 합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라우터가 알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환을 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 번째가 모두 다 전체 토폴로지를 알게 돼 버린다는 겁니다. 알게 돼 버린다. 자, 요게 이제 OSPF 이 링크 스테이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각 라우터들은 링크 스테이트 정보를 네이버 관계를 수립하고 나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보안 때문에 네이버 관계 수립하면 전체 토폴로지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되면 이제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걔는 뭐냐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 내비게이션 보시면 이렇게 전국 지도가 다 나와 있고 이번에는 최적 경로는 요 경로입니다. 뭐 아니면 요 경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얘가 모든 경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가 얘가 어떤 라우터와 라우터의 상계, 이 도로 정보를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라우터들은 실제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토폴로지를 그려서 이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아서 아까처럼 링크별로 스테이트 정보를 주고받아서 결국 다 알게 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게 돼 버리면 이렇게 전체 그렸죠. 그럼 요걸 통해서 실제 이제 이런 정보를 아는 것들 실제 이렇게 표로 PC니까 그림보다는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난 누구랑 신에 연결돼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요 네트워크별로 최단 거리를 구한다는 겁니다. 최단 거리는 OS 뭐 이렇게 얘가 100메가고 얘가 100메가, 10메가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쪽으로 갈 때는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최단 거리를 구해서 그 최단 거리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거다. 어떻게 이 링크와 스테이트 정보를 교환한다. 그래서 이 링크 스테이트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링크 각 포트별로의 스테이트 정보들 그것들을 알게 되면 전체를 알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속하는 프로토콜은 이렇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단계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먼저 정보를 중요한 일이 링크와 스테이트 정보들 다 모든 걸 다 까발리고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네이버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헬로우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얘도 헬로우 이렇게 보내면 양쪽 간에 통신이 된다는 걸 확립하고 난 다음에 헬로 패킷 교환해서 네이버를 이렇게 서로 간에 네이버링을 맺게 됩니다. 자, 네이버를 맺고 나면 어떠냐면 얘들이 아까처럼 이 각 포트, 이 도로별로 상세 정보들을 다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가 대구, 서울, 부산 가든 마치 이게 대구, 서울, 뭐 강주, 부산이처럼 어떻게 연결돼 있다는 정보들, 요 경로는 빠르고 요 경로는 국도고 요 경로는 고속도로, 국도 이런 정보를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우터의 링크별로 보시면 링크별로 포트별로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와 IP 주소 뭐 시리얼은 1대1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이고 저 이더넷 연결이란 건 트랜지셋이라 해서 1대 N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R2에 연결돼 있다. 얘는 R2에 연결돼 있고 뭐 요 경로는 R2에 연결돼 있고 얘는 뭐 R3에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링크 정보가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정보를 다 통으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네이버에다가 플러딩 한다고 해요. 네이버에 그냥 통을 던져 받아라 이렇게 얘는 알고 있는 걸 던져버립니다. 그럼 얘는 C는 이제 B에 대한 정보를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 알게 된 B는 이제 자기 정보와 C의 정보를 알고 있는 이걸 또 던져버립니다. 알고 있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B, C, A 자기가 다 알게 되죠. 얘를 또 이렇게 던져버리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동일한 토폴로지를 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이제 이렇게 토폴로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가 얘는 여기에 뭐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쪽은 그 매트릭 값이 대역폭 때문에 이렇게 매트릭 값이 얼마 되는지를 다 알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제는 최단거리 구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자기를 이렇게 해서 만약 이쪽으로 가는 경로다. 그러면 5 더하기 2니까 7이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25, 2니까 27이 최단거리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면 R1에서 R2로 여기까지 R2에 여기를 네트워크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R1에서 20 더하기 2 하면 최단거리죠. 물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럼 20 더하기 10 더하기 10, 30. 그럼 이게 더 빠른 최단거리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R3에 이쪽으로 가고 싶다. 최단거리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얘는 5 더하기
얘는 5 더하기 2니까 7. 이게 최단 거리죠. 이렇게 가면 32죠. 그러니까 이 7이 되겠고. 여기서 R4로 가야 돼. 이쪽 간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가면 22고 이렇게 하면 5, 12니까 17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R5 여기 갔다. 여기 갈 때 최단 거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가면 2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 32고 이렇게 가면 32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5 더하기 10 더하기 10은 27이네요. 요렇게 가면 20 더하기 10 더하기 32. 그럼 요게 최단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최단 경로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티스트 가장 최단 자신을 트리의 중심 상단에 놓고 우리 스패닝 트리처럼 그렇게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단 거리 이렇게 다 쇼티스트 패스에 대해서 코스트 값을 계산해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어떻게 된다? 라우팅 테이블에 딱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링크 스테이트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란 거는 제일 처음에 링크와 스테이트 정보가 뭔지, 그거를 왜 교환하는지, 그걸 교환하면서 우리가 전체가 동일한 걸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단 거리를 계산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장애 났을 때도 빠르게 링크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고 변경됐을 때 빠르게 컨버전스 전체가 동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체에 대한 지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처럼 CPU와 메모리 사용량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초기에는 그 라우터가 굉장히 고가였을 뿐만 아니라 CPU 메모리 성능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링크 스테이트를 해버리면 큰 라우터풀에서 이걸 돌려버리면 얘가 라우터가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디스턴스 벡터 계열을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우리가 옛날에는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보면 그 우리가 2010년도 이전 때까지만 2000년도 중반부터 이제 거의 바뀌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디스턴스 벡터가 점차 사라지죠. 현행 업계에서 점차 링크 스테이트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 왜냐하면 기술 발전 때문에 이런 제약 사항이 개인적 값도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약 사항의 한계가 극복되죠. 그리고 이런 니즈들, 고객들의 니즈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링크 스테이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 링크 스테이트라는 거는 디스턴스 벡터는 우리가 라우팅 바이 루머라고 했습니다. 옆에한테 단순히 들었던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얼마나 멀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걔한테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반면에 이 링크 스테이트는 그게 아니라 전체 정보를 다 LS 정보를 교환한 플러딩을 해서 전체를 던진다 했죠. 그래서 이 링크 LSA란 게 뭐냐면 링크 스테이트 어드발타이즈먼트에서 우리가 링크에 대한 스테이트 정보를 이렇게 그 라우터 옆에 던지는 요거를 어드발타이즈먼트라고 하는데 광고한다. 이걸 LSA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링크 요 포트에는 어떤 대역폭을 가지고 누구 네이버랑 연결돼 있고 거기에는 직접 연결돼 있고 아니면 중간에 스위치가 껴가 돼 있고 이런 정보를 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전체 토폴로지를 알고 있다는데 반면에 얘는 라우팅 바이 루머에서 옆에한테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로직이 간단하니까 자원 소모량이 작고 얘는 높고 그러다 반면에 얘는 컨버전스 타임이 느리고 얘는 빠르다는 전체를 알고 있다 보니까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체를 알기 때문에 루프가 거의 없는데 반면에 얘는 루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를 배우다 보면 그 루프에 대한 이 방지하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고 소규모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여기서 보시면 요것들이 사실 거의 OSPF 을 했던 걸 거의 기본 핵심은 거의 다 배우신 겁니다. 개념들을. 그래서 요 5단계 과정으로 처음에 네이버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플러딩 뿌린다. 그러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된다. 그럼 쇼티스트 팩스를 그려서 라우팅 테이블에 올린다. 요렇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링크 스테이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